그런데 환기 방식은, 환기 설비는 뭡니까? 환기 설비는 자연적으로 그냥 약간 좀 뭐 청정하게 좀 기본적으로 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도가 떨어지는, 위험도가 별로 위험하지 않는 형태는 환기고, 가연성 미분이나 증기가 발생돼서 혼합기가 형성될 수 있는 곳은 배출 설비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충수 수압이 있습니다. 요 지금 시험 방법에는 기본 딱 보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탱크의 시험에 네 가지 방식이, 네 가지 시험이 있거든요. 탱크는 네 가지 시험이 있다. 무슨 시험 있냐?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내가 계획을 잡았지. 야, 나 뭐 할 거야? 난 주유소 사장님이 될 거야. 그죠? 그럼 내가 설치하고 싶은 거지. 설치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았을 때, 오케이, 자, 지어도 돼. 땅을 파는 거죠. 착공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탱크가 들어왔었을 때 해당되는 법률에 맞춰져 있는 탱크를 쓰게 되면 탱크는 탱크 안전 성능 검사를 받아야 돼요. 성능 검사. 탱크 안전 성능 검사를 시도지사한테 받아야지. 됐어. 그 다음엔 완공 검사를 받습니다. 완공 검사를 받아서 통과.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제조소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하는 게 전에 뭘 제출하면 되죠. 나 이 제조소 잘 쓸게요. 이렇게 잘 관리할게요. 뭐를 제출하면 됩니까? 저기 적혀 있는데.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 거 보면 되는데. 예방규정 제출하면 되죠. 예방규정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 아이죠. 탱크 안전 성능 검사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럼?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액체 위험물을 써. 탱크에만 해당됩니다. 탱크를 묻으면서, 탱크를 설치하면서 액체 위험물을 썼다. 액체 위험물을 쓰면 어떤 거? 그죠? 액체면 무조건 해야 돼. 그 다음에 액체인데 돌에 뭘 넣어가지고 할 거야? 안반. 액체인데 100만 리터 이상인 거예요. 그럼 어떤 검사를 해야 됩니까? 액체란 말이 딱 나오면 기본이 충수 수압 검사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액체인데 돌 속에 넣어가지고 할 거다. 안반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안반부 검사. 그 다음에 액체인데 100만 리터 이상인 것을 저장 취급할 거야. 그러면 무거우니까 바닥은 괜찮냐? 기초 집안을 해요. 또 뭘 할까요? 용접부 검사를 합니다. 위험물 쪽에서 할 때 배웠죠? 네, 동신같죠. 이런 검사를 하는구나. 그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충수수압입니다. 충수수압의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는 내가 탱크 시험자를 거쳐서 내가 먼저 점검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점검을 받으면 완공검사, 탱크 안전 성능 검사를 할 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따로 먼저 의뢰해서 검사를 받았었거든. 근데 어차피 시도지사가 검사할 건데 왜 네가 미리 면제를 받았어?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이걸 먼저 받으면 훨씬 더 빨리 일이 처리되거든. 근데 시도지사 와가지고 이런 거죠. 소방공무원한테 검사 받는 게 편합니까? 전공업체에서 받는 게 편합니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야, 안전점검 나간다. 그럼, 큰일 났다. 미리 받아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전공업체에. 그럼 그렇게 하시든지 그럼 쉽게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면제가 된다는 말은 외부 탱크 시험자를 통해서 먼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예방규정이죠. 예방규정을 이제 한번 쭉 써볼게요, 제가. 예방규정부터 하면 되나요? 예방규정부터 하면. 예방규정에 뭐 상세한 내용 적혀 있습니까? 적혀있든 없든 예방규정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교재 다 있으니까 열심히 좀 보시고 하세요. 이건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방규정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예방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그죠? 이 제조소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안전계획서를 얘기해요.
야, 나 이렇게 할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처리할 거야. 이런 위험물을 이렇게 관리할 거야. 뭐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것들. 그럼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죠. 흡수한 뭐하고 똑같습니까? 라면 건축물이 있으면 소방 계획서가 있듯이 위험물 저장시설의 일정 규모 이상이면 예방 규정이 있더라는 엄청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세요. 일정 규모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규모가 대상이 됩니까? 라는 거죠. 대상. 이렇게 외우세요. 이암. 이거 하나 더 합시다. 이지. 이는 뭐였습니까? 두 가지가 됐습니다. 이동 아니면 이송. 오늘의 컨디션은 이송. 이송 취급소. 그 다음 딱 보니까 안반이죠. 그럼 이송이니까 앞에 뒤에는 이동이 되겠죠? 이동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 이게 지정 수량의 몇 배이냐 규모에 무관하게 무조건 설치. 하지만 경계가 나눠질 겁니다. 왼쪽 두 개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이 몇 배냐? 10배 이상이면. 10배 이상이면 뭡니까? 11조 이렇게 외웠어요. 1조. 제조소입니다. 일반 취급소고요. 그 다음에 100배, 150배, 200배. 그죠? 이렇게 외우세요. 외탱. 옥외 저장소입니다.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요 형태 기본입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어. 만약에 예방 규정의 규모까지만 물으면 나머지 사항을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예외다. 면제받을 수 있어요. 예외. 뭐가요? 일반 취급소로서. 일반 취급소입니다. 일반 취급소인데 사료 위험물만 처리하는 거예요. 사료. 그런데 규모가 얼마보다 작으면 이런 거죠. 얼마보다.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50배. 나머지는 10배. 그렇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10배는 1알. 일석유류 알코올. 그 다음 얘는 2, 3, 4 동식물이 되겠죠. 특수인화물은 안 됩니다. 특수인화물 안 돼. 이러한 용도를 보일러라든지 용기에 조장하는 방식. 저장 방식이면 예외입니다. 할 필요 없어요. 일반 취급소를 일정량보다 작게 먹고 사는 문제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는 되시죠? 흐름상. 그래서 요거 쓸 수 있어야 10점에 만점에 가까이 받을 수 있어요. 위에 건 다 적거든. 여기까지 딱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계를 나누죠. 나눠서 이 부분들을 이제부터 예방규정의 대상. 예방규정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나오는 이동탱크 저장소 또는 지하탱크 저장소에서 추가가 있어요.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요거 예방규정 그대로 들어오고요. 예방규정. 세 번째 해볼게요. 예방규정. 그 다음 세 번째가 나와 있는 것들이 뭡니까? 라면 지하에 매설하는. 지하에 매설되는 타입의 뭐가 있습니까? 제도소, 주요 취급소, 일반 취급소. 지하 매설 제주율이 있다 외우세요. 아시겠지요? 요게 어디까지입니까? 정기점검입니다. 이 정기점검 딱 하고 난 다음에 예방규정과 정기점검 있고 규모가 만약에 더 커졌어요. 더 커지면 또 뭐도 받아야 됩니까? 구조안전점검도 받아야 돼요. 구조안전점검. 구조안전점검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이 동네가 얼마? 50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이상은 무슨 탱크라 부를까요? 옥외 탱크 저장소로서. 제 말을 안 듣네요. 옥외 탱크인데 이거 아닙니다. 옥외 탱크에서 사료를 취급하는. 사료 그런데 액체 이렇게. 액체돼 있는데 규모가 50만 리터 이상이면 옥외 탱크 저장소인데 50만 리터 이상 들어간다. 그러면 준 특정이라고 부릅니다.
준특정 탱크라고 부릅니다. 그럼 100만 리터 이상은 뭐라 부를까요? 특정이 되겠죠. 그래서 위험물에서 준특정 이상, 특정 이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딱 보세요. 그러면 구조 안전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마다 한 번씩 받으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이제 시기죠, 시기. 제일 먼저 완공검사에 대한 필증 합격증을 딱 받아. 합격 필증을 딱 받거든요. 필증 받고 몇 년입니까? 하면 필증 받고 12년 이내 받아야 돼.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옆에 하나 더 할 거거든. 뭐가 있습니까? 하면 정기검사가 있어요. 정기검사. 이 정기검사도 같은 내용입니다. 정말 같아요. 그렇죠? 시기도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는 종류를 좀 하면 되거든요. 종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종류는 정밀이 있고 중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의 정기검사를 받고 정밀 받고 11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 시기 있죠, 시기.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내가 위험물 쪽에 시험을 한번 본다라면 두 번째 나오는 것 좀 보죠. 어느 정도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까? 검사증을 보관하면. 그렇죠? 12년에 2배 정도 하면 되겠죠? 몇 년일까요? 이렇게. 25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복잡한데. 그렇지. 그래서 어디까지만 보면 됩니까? 끝까지 좀 보시죠. 예방규정 엄청 중요합니다. 예방규정 왜 중요합니까? 예방규정은 매년 점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어디 있었습니까? 점검. 점검 얼마마다 한 번씩 합니까? 그러면 연 1회씩이에요. 연 1회인데, 연 1회라는 말은 뭡니까? 라면 예방규정에 대한 범위 또는 정기점검에 대한 범위, 이동탱크 저장소, 지하탱크 저장소, 지하 매설되는 제주일 등등만 연에 1번 한 번씩 점검해요. 근데 누가 점검합니까, 근데? 누가 점검?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하면 좋죠. 그럼 제대로 점검하겠지.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가 전부 다 누가 합니까? 라면 여기까지 관계인입니다. 이해됩니까? 어떤 느낌인지? 니네도 알아서 점검해야 되는 거지. 그럼 알아서 점검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렇게 사람은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뭐 제대로 하느냐는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대략 하고, 구조안전점검은 자기가 아예 못해요. 왜냐면 이제 비파괴도 들어가고, 탱크에 오일을 다 빼가지고 막 확인해야 되거든. 요때부터는 탱크 시험자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점검 정도의 규모는 정기 검사를 누가 합니까? 하면 본부장 서장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개 규모가 같아가지고 구조안전 점검하는 김에 정기 검사를 같이 받아요. 그래서 결과표 이렇게 쭉 주면 소방서에서 대략 보죠. 이렇게 이 업체 했구나. 잘했네. 됐어, 통과. 그 외의 위험물은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위험물이 사각지역의 온상이라고 봅니다. 그건 노답이건 노답.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제조소의 일정 범위 인근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돼 있습니다, 이제 법으로. 과거에는 당연히 주유소 옆에서는 담배를 피면 안 되지 했는데 법이 없었던 거예요. 빵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유소에 담배 피고 있는 놈들도 있어도 처벌할 규정이 없는 거지.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제조소 등에는 흡연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추가로 생겨야지, 관리하는 거.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방규정이라는 좀 특이한 일정 규모 이상일 때 대상, 그 다음에 점검 있고 정기검사까지 있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여기 이걸 9번 뭐만 적으면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시겠지요?
그래서 예방규정만 제대로 잘 적어도 10점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지만 여기까지 적는 게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예방규정 적고 그렇지. 그 다음에 경질류, 중질류. 이거 문제로 가볼까요? 경질류, 중질류. 점프해서 답지가 올라왔었죠? 답지가 올라왔었는데 저는 답지가 없네요. 됐죠? 이렇게. 이 부분입니다. 자, 다 했다. 이렇게 해서 예방규정 범위 보이시죠? 보일러 용기 옮겨 담는 형태. 딱 한번 보셔가지고 아까처럼 정리 딱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넘어가서 경질류, 중질류. 원래 경질류, 중질류는 뭘로 나눠야 됩니까? 하면 들어보셨어요? 옥탄가 뭐 이런 거. 그거에 대한 범위로 해서 나눠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니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그 범위의 경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좀 편하게 이 일을 한다면 경질류는 밀도가 좀 더 가벼운 아이들, 중질류 밀도가 많이 높고 점도도 높은 기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정확하게 나누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들까지 시험에 나올까요?는 조금 회의적이고요. 일단 이 두 가지를 특성이 전혀 다르다는 거지. 특성이 어떻게 다르길래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됩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좀 써볼게요. 이렇게 펼치고 경질류하고 중질류는 전혀 화재 성상이 달라요. 경질류는 어떤 화재? 원래 기름 어떤 화재입니까? 어떤 연소를 합니까? 기름 어떤 연소? 어떤 연소? 어떤 연소? 기름은 어떤 연소? 유류는 어떤 연소를 합니까? 액체 연소. 액체 연소는 두 가지밖에 안 하는데 기본은 증발 연소를 하죠. 저기요. 증발합니다. 증발. 중질류 무슨 연소를 할까요? 중질. 분해 연소를 합니다. 분해 연소. 이 분해 연소를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는 거죠. 분해 연소를 하니까 둘 다 증기를 만드는 메커니즘이 약간 다른 거예요. 한 놈은 경질류는 열 받아가지고 그냥 증기화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체화. 그런데 분해 연소는 열을 받아가지고 쪼개서 기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쪼개는 과정 속에 열을 머금게 돼요. 그래서 중질류는 연류층이 형성됩니다. 열층이 형성되죠. 이 열층의 온도가 200에서 걔는 300도 이상 됩니다. 이 300도 이상 되는 이 열층이 내부에 하부에 있던 그죠? 대류 현상으로 막 돌거든요. 그래서 하부에 있던 고여있던 물과 부딪히게 되면 물을 100도 이상 끓게 되죠. 그래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보일, 그 다음에 슬롭, 플러스, 오버의 삼형제였습니다. 살짝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탱크 내부에 기름이 2분의 1보다 더 작게 있다. 그래서 열받아갖고 끓어서 넘쳐서 터져나가는 현상을 5일 기사 때 언급했었죠. 그 다음에 탱크가 너무 크거나 포가 가운데 쏠려가지고 화재가 너무 일정 이상 시간을 유지해버렸어. 그래서 탱크라고 불리우는 외벽에 있던 철이 가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포는 그 불을 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왜? 열이 너무 심하니까 포가 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는 불을 형태를 링파이어라고 합니다. 링파이어. 가장자리, 외곽이 벽면의 고열로 인해서 생긴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빨리 불 끄면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그 불을 좀 견디는 포를 쓰면 되겠죠. 세 번째, 탱크 벽면이 고열이 되지 않도록 보완하면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내부에서 물 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부에서 물 쏘면 슬로버로 바뀌고 탱크 바깥쪽은 물을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탱크는 잘 모르실 수가 있지만 이렇게 생겼답니다. 탱크 벽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바깥쪽에서는 밖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렇게. 얘를 고정포 방출구 포소화설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요. 외부적에서는 이렇게 답니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렇게 헤드를 달아놓습니다. 이 설비의 명칭은 뭘까요? 스프링클러일까요? 물분무일까요? 미분무일까요? 얘는 물분무입니다. 물분무. 이 물분무 소화 설비지만 실제 물분무처럼 생겼는데 물분무는 아니고 살수 설비라고 불러요. 얘는 또 연결 살수 설비하고는 조금 더 다른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뿌려집니다. 이렇게. 탱크를 식히는 거죠. 이렇게. 개방형 헤드처럼. 기준이 약간 달라요. 위험물은 일반적인 특정 소방대 상물에 쓰고 있는 소화 설비랑 좀 방식이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물분무는 방호하는 설비고요. 방호. 포는 소화하는 설비. 이렇게 딱 설치된답니다. 이해하세요?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링. 방금 했었죠. 재기능을 못하게 되면 링파 유지되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알고 가세요. 이런 거죠. 화재 현상들이 쭉 있구나. 10번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것들이 롤러버입니다. 롤러버의 메커니즘을 제가 이제 점수대가 높은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많지는. 그걸 제대로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선생님도 제대로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더라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답을 잘 쓰는 게 더 중요하고 개념적 이해는 한국가스공사 들어가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LNG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서를 제일 먼저 이렇게 LNG 탱크를 갖고 와요. LNG 탱크가 엄청 크죠. 이 LNG 탱크는 실어서 올 때는 액체 상태로. LNG는 구성 성분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LNG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가스, 메탄입니다. CH4, LNG, 주성분입니다. LNG. 그렇죠? 메탄은 B점이 몇 점 됩니까? B점. 마이너스 162도 됩니다. 요 이하로 해서 액화를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LNG선 이러면 특수선에 들어갑니다. 특수선. 그래서 보통 뭐 LNG 배가 있잖아요. 배가 정말 특이합니다. 그냥 넓고 낮고 솟아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탱크 냉동 탱크죠. 마이너스 162도까지 떨어뜨리는 거. 액화 질소를 엄청 잘 써가지고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가져와요. 그 다음 얘를 갖다 어쩌고 풉니까? 저반시설 오게 되면 이렇게 연결해요. 그냥 내부를 배관으로. 근데 이 배관을 이렇게 빼. 이렇게 들어간. 왜요? 여기다 물을 계속 붓거든요. 그럼 내부가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기체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백화 시켜서 저장해 놓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LNG 탱크다 그러면 탱크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기면 안 되지. 가스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갖고 와. 자, 갖고 왔네요. 자, 실어. 실었어. 그 다음에 요만큼 있다가 휘발되죠? 휘발됐어. 그 다음 하나 더 가져와. 그 다음 걸 가져왔더니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두 층을 형성하듯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위에는 가벼운 놈, 밑에는 무거운 놈 생긴 거죠. 그 가스에서도 온도에 의한, 사용처에 의한, 사용에 의한, 열에 의한 뭐 등등으로 해서 가볍고 무거운 놈이 분리가 돼요. 분리되어 있는 층처럼 생긴 거지. 요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원래 가스탱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압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아니, 그 강도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렇게도 지을 수 있어요. 가스공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자 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무거운 놈이고 가벼운 놈입니다. 이때 외부 이별이나 화재, 이별로는 쉽게 안 생기고요. 화재가 생겼어요. 화재가 생겼어요. 이렇게. 화재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라면, 자, 천천히 봅시다. 열을 탱크에 가열하게 되면요. 가벼운 놈은 뭐가 됩니까? 가벼운 층은
증발을 하지. 이해되겠습니까? 예, 증발해요. 증발 해서 어떻게 무겁게 됩니다. 무거운 놈만 남아요. 밑에 있는 가스층은요, 열받아가지고 가볍게 됩니다. 밀도가. 이 중엔 밀도.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열받으면 가벼운 놈은 그냥 가벼운 날아가고, 가벼운 것 중에 무거운 놈만 남게 되고요. 밑에 있던 그 가벼운 가스 하부에 있는 무거운 층은 열받으면 온도로 인해서 뭘로? 가볍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는 하세요? 그렇게 되겠는데? 왜? 온도하고 밀도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하니까. 그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는 낮아지는 거죠. 가볍다. 이 가볍다 무겁다는 밀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이제 밀도에 관련된 부분이다. 딱 생각해 놓으세요. 그랬더니 뭐가 생긴 겁니까? 얘는 뜨거우면서 뭐 고온의 가벼운 형태가 남는 거예요. 고온. 이 형태가 그대로 유지해서 온도가 평형을 이룰 때까지 하면 괜찮아. 하지만 그렇지 않죠. 어떻게? 이 두 개가 온도가 같아지는 쯤에 완전 역전이 생겨요.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가스가 튀어나와 버려요. 이때 튀어나오는 가스를 엄청 유식하게 이렇게 불러요. BOG라고 부릅니다. 되겠습니까? 보일된 오프가스. 끓어서 튕겨나가듯이 가스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런 형태는 강도가 견뎠는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가면 못 견디는 거예요. 탱크가 터져. 걔를 뭐라고? 롤오버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겠지요? 두 가지만 이렇게 봅시다. 짠! 요 그대로. 상층부는 증발해서 경질이 증발되고 고밀도가 남고요. 하층부는 온도가 올라와서 열이 쌓이니까 밀도가 낮게 됩니다. 하지만 요 두 개가 섞여져 있는 형태의 시기에 그때 BOG가 확 올라오거든요. 올라온다는 세 가지를 봅시다. 온도를 한번 설명하고 밀도를 설명하고, 그죠? 그리고 BOG 발생량으로 한번 정리하면 되겠지. 이렇게 밀도, 하단 상단 셀 두 층 가볍고 무거운 놈들이 같아질 시점. 요때가 롤러브입니다. 이해되시겠지요? 두 번째 온도, 요 시기가 롤러버가 됩니다. 딱 됐네요. 세 번째 증발률이. 일반적인 증발률은 이렇습니다. 제가 할 때 보면 열받아서 증발하는 것보다는 그냥 증발률이 있어요. 요만큼 되겠죠. 요만큼. 열받았을 때, BOG일 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증발보다는 롤러 볼 때 훨씬 더 큰 증발이 생기는 거죠. 이때 증발 형태는 뭐 지금 우리가 말했던 롤러버에 의한 BOG거든요. 그때가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증발 다 하고 통 하고 나면 쭉 되겠지. 이 부분입니다. 탱크 파괴, 2차 파괴 등등 생기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하로 분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보고 싶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를 찾아가시면 사이트에 롤러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과 그림이 있어요. 그림 잘 그렸죠? 답지 쓰기 좋지 않습니까? 시험에 나옵니다. 열심히 키치하시다.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잘 그랬네요. 그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방유제. 방유제는 도대체 뭡니까? 방유제. 방유제는 두 가지 흐름상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들은 제조소는 기름을 제조하고 제조했다가 이 저주된 기름을 일정량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때 저장하는 시설은 저장소가 아닙니다. 제조소의 저장 탱크에 해당되거든요. 그 부분을 따져보자는 것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방유제는 제조소를 주된 개념으로 먼저 보시는 게 좋고요. 아니다. 그냥 나는 저장소 거를 먼저 보겠다 하셔도 돼요. 계산 문제 풀 때 좀 조심하면 되죠.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방유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험물 저장 탱크가 있을 거고요. 위험물 저장 탱크가 어떤 원인에 대해서 누설이 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왜?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 부분에 나와 있는 형태가 방유제입니다. 방유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방유제는 몇 가지 안 되지만 기준을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탱크 하부까지 갑니다. 그죠? 우리가 방유제 높이는 높이 몇 미터? 기초인데 0.5에서 0.5에서 3m. 두께 0.2. 땅속에 매설 1m입니다. 1m. 딱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서 1, 2, 3, 4, 1, 2, 3, 5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방유제 길이가 일정 길이 이상이면 계단을 설치해야 돼요. 이 계단은 이렇게 설치되겠네. 몇 미터면? 50m면 몇 미터? 되겠습니까? 이렇게 설치하는 거지. 방유제 내 면적은요? 몇만? 8만. 여기다 적으면 안 되겠고. 방유제 면적은 8만. 더 신기한 게 있겠습니다. 탱크의 외측과 방유제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그까지 적어주면 10점 만원씩 되죠. 요 거리. 요 거리. 이 거리는 두 가지입니다. 탱크의 뭐를? 탱크의 직경이 얼마면 탱크의 높이에 얼마를 하겠다는 거지. 그죠? L 어떻게 구합니까? L. 1번. 탱크의 지름이 뭐보다 작으면 15m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작으면 뭐에? H의 몇 분의 1? 3분의 1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두 번째 지름이 커 는 H의 2분의 1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거기에 살짝 적겠습니까? 적겠네요. 이상 미만일 때는 몇 분의 1? 3분의 1이다. 그죠? 이상일 때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기는 여기. 단 200도씨 이상의 위험일 때는 안 한다면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방유제에 대해서 방유제에 대한 용량은 최적이 최적. 어떻게 구합니까? 한번 구해봅시다. 탱크가 3개 있어. 탱크가 요런 탱크 하나, 요런 탱크 하나, 요런 탱크 하나. 요가 50만 리터. 50만 리터. 얘가 20만. 얘가 10만. 그렇죠? 첫 번째, 제조소일 때. 두 번째, 오개 탱크 저장소일 때. 방유제 용량을 구하시오. 요 표를 보고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세요. 빨리 구하세요. 구해야지. 두 개 이상이다, 그죠? 두 개 이상일 때. 한 개일 때는 50%. 제조소 때. 두 개 이상이면 어떻게 구합니까? 최대의 몇 프로? 50%. 나머지 합의 10%입니다. 최대 50%니까 얼마? 25 더하기 합의 10% 3. 총 28만 리터가 되겠지. 오개 탱크 저장소는요? 오개 탱크 저장소는 50에 얼마? 110%입니다. 1.1. 그래서 얼마? 55가 되겠죠. 특이하다, 그죠? 저장소와 제조소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네요. 이해를 잘 하세요. 요거랑 요거 딱 했었어. 그 다음 나온 형태가
쭉 봤더니 뭐 비인화성 등등 했습니다. 13번 통기간 기준만 마무리할게요. 통기간은 간이탱크는 솔직히 별 의미가 없고요. 간이탱크 요걸 좀 한번 이해해 볼게요. 세 가지. 오개탱크 저장소인데 사류 위험물 압력탱크 외입니다. 왜 딱 줄쳐놓으세요. 압력탱크 아니에요. 왜요? 이 통기관이라고 하는 자체는 말 그대로 통기가 목적이거든요. 통기. 통기가 뭡니까? 라고 하면 그냥 바람이 오가는 거 그냥. 공기가 오가는 게 끝이야. 근데 압력탱크라고 하면 너무 증발이 많기 때문에 오가는 개념이 아니 배출만 되거든. 그러면 안 돼. 압력탱크 외. 압력탱크 외의 탱크라는 말은 압력탱크를 안 써도 되는 그러한 유류를 저장할 때 쓰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 통기관에 대한 지름은 3cm입니다. 3cm. 그러면 통기관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요거죠. 가장 기본. 빗물 침투 방지고 끝부분은 수평보다 45도 이상 휘게 만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런 개념인 거죠. 이렇게. 탱크 위에 요렇게 설치하면 되겠네요. 45도. 하지만 이렇게 안 하고 빗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다 저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끝에는 또 모르지. 외부 화염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부 화염이 나갈 수 있거든. 이렇게 하나 막아놔라. 그렇죠? 과거에서는 여기에다가 가늠률의 구리망, 뭐 메시 이상의 인화 방지망 이렇게 끝났었는데 또 몰라. 최근에 법이 개정됐어요. 이렇게 나온 거죠. 48도 미만, 38도 미만 이렇게 고위험군에 있으면 끝에다가 화염 방지 장치를 설치해 놔야 되고요. 그 외에는 뭐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이면 40메시 이상의 구리망 또는 인화 방지 장치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두 가지를 보죠. 발열과 방열 관점의 원리는 동일하지만 화염 방지 장치와 인화 방지 장치는 어떤 게 성능이 더 좋다. 화염 방지 장치 성능이 좋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 외에 이거 말고 요거일 때는 인화점이 70도 이상인 위험물만 미만으로 관리를 한다면 인화 방지 장치도 안 해도 돼요. 요 세 가지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딱 생각해 주세요. 순서가 밸브 없는 통기관입니다. 밸브 있는 통기가 좀 다르죠? 밸브 있는 통기관은 요 끝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담니다. 이렇게. 밸브 있는 통기관에다가 밸브를 달죠. 밸브. 이 밸브를 브로드 밸브라고 합니다. 숨 쉬듯 하는. 그렇죠? 거기다가 뭘 달아줍니까? 라면 5kPa에 작동하면 되죠. 5kPa에 작동되게 열어두는 밸브를 달아주면 됩니다. 이따가 내부나 외부의 압력차, 내외부 압력차가 크면 열리는 거죠. 그걸 달아주는 걸로 끝난다. 여기까지는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그 외에는 됐어요. 25점짜리는 다시 한번 보지만 다른 걸 떠나서 요건 외우세요. 2번 인화성 액체 인화점 시험 방법. 태그 밀폐 신축 평형, 그 다음에 클리브랜드. 다시 한번 보죠. 인화점이 얼마 이하면 태그 밀폐 가장 기본. 그렇죠? 태그 밀폐. 그 다음 신속 평형. 그리고 인화점이 너무 높잖아. 이런 뭐 기름은 상온에서 불 나겠어. 그렇죠? 그 다음에 클리브랜드. 이렇게. 꼭 외워가세요. 넘어가서 안전거리 보유공지 게시판 잘 모르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위험물에 대해서 각각 어느 정도의 소화 설비를 위해서 설치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 그렇죠? 요거 한번 딱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끝! 여기까지. 마담 쭉 보시고. 저는 위험물에 대해서는 이걸 뭐 엄청나게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이해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단순 암기에 가까워요. 근데 암기하면 시험 문제 맞출 수 있다고 하면 몇 가지는 정해서 외우는 게 좋거든. 전체 다 하면 10가지, 15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준비하고 가셔가지고 그럼 나오면 맞추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수업하는 걸로 하시죠. 그렇죠? 비도 오고 날씨도 부둥한데 커피 마시면서 잠 좀 깨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